세종의 소소한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세종시와 같이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세종시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이종순 원장님과 함께 세종시에서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진아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이종순입니다. 윤진아 아나운서님 우리 기관의 이름이 좀 길기는 하죠. 네, 엄청 연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칭을 저희들은 농정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도 세종 시민이 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세종 시민이자 세종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세종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종순 원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언론학 박사이시고요. 또 농업 관련 언론사에서 언론인으로 긴 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조직위원,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 등 농업 관련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농정원에는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농업 관련 신문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선생님인 제 와이프를 따라서 세종시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 농정원에서 원장을 이렇게 공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농업계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그런 다양한 어떤 경험을 좀 이렇게 노하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농정원 원장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 계기는 제가 쓴 책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책이 아마 보이실 건가요? 이 책이 이제 저희 농정원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우리 농정원의 가치본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 홍보 사업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격차를 넘어 평등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디지털 혁신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원장 면접위원님들께서 저희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서의 그 제목만 봐도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저서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름이 참 깁니다. 기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저희 농정원은 11년 전인 2012년에 3개 기관이 통합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농업인재개발원 그리고 농업농촌 정보화를 담당하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그리고 농업농촌 홍보를 담당하는 농촌정보문화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개 기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모두 담다 보니 이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렇게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름이 길어진 것처럼 저희 농정원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의 어떤 선발부터 교육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해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업 농촌 디지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분야의 청년 인력 육성은 물론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농촌 가치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쌀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도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 대표 박람회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를 오는 9월 14일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세종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은 그 통합 플랫폼 그린데이를 운영을 하고요.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K농업 수출과 국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등 K농업 수출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농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농정원에서 하는 업무를 들어보니까 우리 농촌의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K농업 수출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전략적 브랜드 공적 개발 네. 원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K농업을 네.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 ODA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K 농업을 세계에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북방 국가로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네네. K 농업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뭐 K컬처, K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곧 이어서 이제 K농업이 또 주름을 잡는 그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농정원 직원들 거주는 주로 세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맞벌이로 주말 부분 하는 직원들도 덜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직원들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원이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안양시에서 세종으로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초창기에는 안양이나 이런 데서 기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세종 시민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주년 기념 행사에서 농정원 역사관 개관식과 심포지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예, 농정원 역사관은 농정원의 어떤 지난 11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꾸며진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원 본관 1층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원 10주년을 맞아가지고 전략 체계를 제가 정립을 했는데요. 그 네. 전략 체계 재정립한 거를 비롯해 가지고 최초 5D 스마트팜 개소식을 가졌던 거, 그리고 이제 스마트 농업 AI 갱신대 개최했던 거,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 인증받은 그간의 어떤 저희 농정원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뤄낸 그런 그 성과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심포지엄 2부에 이제 심포지엄 기념식은 1부, 2부에 심포지엄을 했는데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어떤 그런 추진 방향과 실천 방안 이거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 주제는 농식품 데이터 관리 활용 체계 구축 및 농정원의 역할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남영환 교수님이 농식품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농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 드론, 로봇, 정밀농업 등 최근에 이렇게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그 스마트 기술을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첨단화하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서 농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암대학교 최성원 교수님이 청년농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 어떤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40세 미만 청년의 어떤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농정원 역할 중에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이 있습니다. 이 청년 농업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청년농 지원처를 신설을 했었는데요. 제가 원장 취임을 한 이후에 저희 농정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강변을 산책을 하면서 구상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전에 이제 그 JS 금강구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어요. 멋진데요. JS는 네. 이종선 할 때 그 제 이름의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구상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우리 어떤 그 미션 비전을 정립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 개편에서 그때 이제 청년농 지원처를 신설했고요. 청년농 지원처는 이제 두 가지 실이 있습니다. 예비농 육성실과 청년농 육성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비농 육성실에서는 농업 종사에 어떤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길러서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농고, 농대생 등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내의 그 실습 과정에 대한 다양한 지창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 육성실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유입부터 정착 성장까지 전 단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농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어떤 그런 노력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청년 농업인들이 마이스터 등 그 선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1대1 멘토링이랄지 선배 청년농가 만남을 통해서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7년부터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정말 많은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이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층이 우리 윤 아나운서님께서는 몇 대라고 보십니까? 저는 10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대학생 계층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침 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단돈 1,000원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본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모는 69만 명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각계각층에 요청이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인기도가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현재는 234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농정원의 이제 천원 아침밥 사업 담당 공공기관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참여 대학의 그 수요 조사부터 모집과 사업 운영, 모니터링까지 전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아침밥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 소비 촉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 끼에 소비되는 쌀을 평균 150g으로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천원 아침밥 사업을 통해서 연간 351톤가량의 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우리 윤 아나운서님께서 몇 킬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몇 킬로일까요? 네. 56.7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쌀이 80kg를 한가마나 하잖아요. 그렇죠. 56.7kg밖에 안 돼서 역대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원 아침밥은 단순히 대학생들에게 한 끼의 식사 해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어떤 건강한 식습관 형성 그리고 쌀 소비 확대 등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호평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아침밥 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현재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구축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했고요. 이름을 이제 그 그린대로로 지었습니다. 그린대로로 지은 이유는 그린대로 귀농귀촌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네. 영어로 그린 네. 그리고 큰 길 네. 이런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칭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멋진 이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린데이로는 귀농귀촌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지 결정이랄지 영농 수행, 일자리 확보, 주민들과 어떤 융화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심, 준비, 실행, 이렇게 정착 전 단계에 걸쳐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여러 곳에 이렇게 산재되었던 그런 귀농귀촌 정보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보여주고요. 회원들의 활동 이력과 수준을 진단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원장님 최근에 한 대학에서 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의 강의였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또 책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가 쓴 책이 이제 농업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보이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압축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네. 강의 제목은 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에 맞춰서 생산, 그다음에 유통, 가공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첨착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인 가구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그 모바일 쇼핑의 증가 등으로 해가 농식품을 둘러싼 그 구조들이 네. 트렌드 구조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구조에 맞춰 가지고 자신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에 또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네.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홍보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안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자기들이 앞으로 이제 그 영농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지표 내지 이렇게 그 가이드로 이렇게 삼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제 깐에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뭐 영농을 꿈꾸는 네. 그 청년들에게도 좋은 네. 강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농업이 왜 중요할까요? 네. 농업 농촌이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연구도 하고 했는데요. 농업은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공익적 그런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농산물이 다 농업 농촌에서 이렇게 이제 생산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식량 안보랄지 그리고 또 농촌의 어떤 경관이나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사의 어떤 그런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전통문화 계승 그리고 수자원 확보랄지 홍수 방지, 쾌적한 식공간 제공 등 국민 모두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원에서는 이런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식량의 무기화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0% 미만이 되겠습니다. 절반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4% 정도 네네.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농정원에서는 이 식량 자급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루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가루쌀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가루쌀 신메뉴 개발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전국 20개 제조업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품평을 거쳐서 이렇게 출시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18일 이제 그 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농축산물도 이제 그 데이 마케팅과 연계해 가지고 농축산물 데이 마케팅이 이루어지겠는데 네.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쌀미자라는 한자를 풀었으면은 네. 이게 이제 8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88번의 어떤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 네. 의미를 담아가지고 8월 18일을 쌀의 날, 영어로는 나이스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데이 마케팅 활동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도 우리 식량 어떤 그 자급률 이런 부분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유익한 어떤 그런 홍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세종에 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면서 어떤 즐거운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농정원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한 와이프하고 한인사인 딸과 함께 이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에 이제 맛집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그런 맛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직원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가곤 하죠. 특히 또 그 싱싱장터 로컬푸드 매장을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요. 네.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우리 농축산물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싱싱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주로 저는 이제 산에 세종에 있는 인근 산 전월산이랄지 여러 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에 이제 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체력을 좀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을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에게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소개한다면 세종은 이제 힐링 도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 종합청사를 비롯해서 관공서와 이제 아파트도 참 많지만은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나가면은 그런 그 농촌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곳곳에 숨겨진 그런 맛집과 카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에 이제 놀러 오신다면은 그런 곳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세종 호수공원이랄지 이응다리 그리고 세종 수목원은 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수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농정원 이종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촌, 농업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기획,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